요즘에 언론에서 띄워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지역들이 어디죠? 1기 신도시죠. 그래서 동쪽의 분당은 다뤄봤으니까 다음으로 서쪽의 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은 고양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를 포함해서 말하는 걸로 보통은 그 일산 신도시를 말하죠. 여기 호수공원이 있고 이렇게 형성된 신도시를 말하더라. 1기 신도시는 언제 들어왔죠? 91년부터 들어왔죠. 그러니까 도시 S로는 지금 31년 차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지금 재건축으로 들썩일 일은 원래는 없었어야 하죠. 그런데 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해 버리면서 31년 차가 재건축 단지들이다 라고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 재건축을 저렇게 30년 만에 하냐? 그래 30년 만에 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재건축에 목이 메어 있을까요?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죠. 외국처럼 후분양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다. 특히 공기도 적어도 2, 3년 이상 걸리는데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뒤에 분양가가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재건축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분양해서 후분양자들의 돈으로 공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만드니까 부담은 적죠. 이주비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공약대로만 하면 대박. 서울 분당 일산 재건축. 그래서 서울 분당 다음에 일산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규제들이 완화가 되느냐? 용적률 상향 조절하고 규제 완화하겠다. 물론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푸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용적률을 풀어서 도심 집중적으로 발달을 시킨다라는 것은 지방 소멸을 더 빨리 앞당기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층수 제한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 거리만 뛰어도 일조권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층수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쪽 저층에는 일조권이 막혀버린다. 단순하게 이런 일조권부터 삶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지지 않는다. 부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용적률만 잔뜩 높여봐요. 주차장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단지들이 주차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공급이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공급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건축 자체도 일반 공급은 많이 안 나오죠. 지난 10년간 한 2만 호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서울에만. 그렇다는 건 그렇게 많은 공급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뭐하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일조권 잘 들어오는 상층부 집값 상승, 상층부가 하층부의 집값 상승을 이끌어. 뭐든 갖다 붙이면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여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공급은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데 용적률을 높여서 지으면 뭐가 좋아요?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돈잔치하기 좋도록 만들고 있는 거다. 세입자도 득을 본대요.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2주할 주택을 제공한다. 즉 뭐예요? 돈 없어서 재건축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이끌어내서 재건축을 여기저기 난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재건축은요, 질적 공급이 양적 공급이 아니에요. 재건축이란 이름이 뭐예요? 노후 단지를 개발해서 신축 단지로 만든다. 즉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게 재건축의 우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재건축을 공급의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저렇게 무시하게 되면서 많은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피해는 누가 입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가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대박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급 안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에도 인구 계속 빠지고 있고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공급 총량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느냐.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용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실수요를 위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외국보다 부동산 투기가 너무나도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월세 살면요, 보증금은 보장이 됩니다. 그 정도의 제도는 완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데 경매를 넘기더라도 전세비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하게 된다면 투기 수요를 막아놓고 실수요들 장으로 만든 다음에 진짜 공급 부족이 보이는 거고, 지금이 공급 부족이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하고 매물. 허위 매물 다 떼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4만 건 정도의 매물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절세 매물이 나오는 시기에 매물이 급증하고 절세가 되지 않는 이후부터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작년부터 계속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다음 절세 시기는 올해 6월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 20% 가량의 매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빠진 거 가지고 매물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월요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 시기를 찝었을 뿐이고 바로 5만 건 다시 회복됐죠. 어떤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당, 일산, 평촌, 슈퍼 아파트 뭐 이야기들 하고 있죠. 똘똘한 한 채다 지금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기 신도시에 슈퍼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서 용적률을 더 높이지 않으면 재건축에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성이란 말이 굉장히 웃겨요. 돈도 벌고 내 집은 새 집으로 개조하고 싶고 이거 자체가 사업성이다. 그게 무슨 사업성이에요? 양아치 심부지. 새 집으로 개조하는데 다른 사람들 돈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하게 된다. 그럼 내 돈도 보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공급 부족이라는 미명 하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집값을 높이고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는 만큼 그 차익은 건설사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것 자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죠. 그냥 공급 부족이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나한테 사세요.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내가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 자기 이득이 되는 것에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저희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라이트하우스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매물 자기 고객들한테 팔아먹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느니 그 돈 모아가지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샀다느니 지들 생각에선 그거밖에 안 되죠. 다 지들처럼 그냥 자기 이익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뜬 소문이 도는 거고 왜 거짓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뭐 그래도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고 그런 이야기 안 하는 데서나 가서 댓글이나 쳐달고 있고 쫄보들이 쫄보라는 말이 기분 나빠서 뭐 하려면 해요. 똑같이 대응하면 돼요. 거짓말 한 것들 다 퍼뜨려가지고 이미지 타격 입히고 했던 것들 똑같이 가볼까요? 그러면서 매수문의 급증 부동산은요 이런 호재가 있으면은 매수문의 급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피지수청 재건축 아파트의 비밀 그때 비리가 다 나왔죠. 그때 한 조합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본인은 이득 벌 거 다 보고 이제 과감하게 내부 고발하셨죠. 부동산들한테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집값 올리는 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 매물이 없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플러스 여기에 언론의 광고까지. 지금 저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문의가 급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 보도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죠.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쪽에 문의가 급증하도록 선동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 매물 걷어들이는 집주인들 일기 신도시도 반응하고 있다. 일산 어때요? 5.45% 줄었대요. 그래요? 전월세는 뭐 얘기 안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매물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쏙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 이럴 때만 보도하는 거죠. 줄었어요? 합치면 몇 건이요 지금? 5,556건. 몇 건이요? 5,200건대로 줄었다고요? 언제 줄었어요? 주말 껴가지고 이럴 때나 줄었지. 그럴 때를 기준으로 보도를 하면 어쩌냐.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같이 지들 유리한 자료 딱 나왔을 때 그때만 딱 집어가지고 하고 허위 매물 없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랑 비교하면서 6.17 때문에 7.10 때문에 매물이 확 줄었다고 매물 잠금 왔다고 헛소리를 짓거려 대질 않나. 파란 나라를 보았니? 노래하세요? 파란 나라를 보고 있다 지금. 어떻게든 매수 심리 살리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다. 이번 투표에서도 나왔지만 지지층은 민주당 쪽이죠. 근데 그게 언론 입장에서 어떠냐? 수익적으로. 정치적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올려놓으면 지금 일산 창릉 때문에 망한다느니 해가지고 김현미 전 장관 때 그렇게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해서 집값 올려주면 거기 이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도 당연히 섞여 있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른 데는 교통망으로 오른다고 하면서 일산 그 다음에 그 뒤에 파주는 어쩔 수 없이 일산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일산 파주만 떨어진다고 했었고 전세도 지금 파란 나라죠. 일산은 갭투기가 많아요. 컨설팅이 돌던 지역이라서 전세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100건대 나오던 게 올해 들어서 100건을 한 번도 못 넘고 있죠. 60건은 넘게 나오던 게 작년 말부터 계속 40건대다. 그리고 하락가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멈추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서든가. 6억 4천 하던 게 지금 매물 6억 2천에 내놓고 있죠. 6억에 거래되고 있고 요거보다 더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조정이겠죠. 그 다음에 하락이지. 7억 8,500에 최종 거래됐는데 지금 7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다. 12억 2천에 최종 거래됐는데 11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요거 재건축이잖아요. 연한상으로는. 요것도 고시고. 전세가 어때요? 여기는 조금 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죠. 서구 마찬가지. 올라가다 멈추든가 아니면 떨어지는 분위기든가. 입주 오래 많죠. 지금까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은 입주가 많은 일산은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보도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재건축 기대감에 또 오른대요. 재건축 때문에 안 오른다고 하더니 뭐가 맞는 얘기예요? 주소가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들을 신봉하느냐? 지금도 전문가들 뭐라 그래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요 개판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을 개판으로 짓습니다. 지금도 신축 아파트 개판으로 짓죠? 첫 번째 뭐예요? 대충 지어도 팔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재건축 때 목동 아파트처럼 너무 튼튼해서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어떡해?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 이주 수요 문제 생겨서 오른다. 이주 수요 폭증함으로 순차적인 정비 사업 진행이 필수. 뭐예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하게 막는 게 지금 안전진단이고 분양가 상한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이번 정부의 인허가가 적었냐? 절대 적지 않았죠. 특히 서울 인허가도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오히려 30년으로 연한 완화를 하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많은 이주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법들로 막았던 건데 그거 다 푼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죠? 초이노믹스 시행하고 뭐 그런 것처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투기 수요를 늘리고 실수요도 동시에 늘릴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는 물론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결론 재건축 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건축이 뜨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 돼요? 저금리가 받쳐줘야 된다. 왜?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긴데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수예요. 고금리로 가게 되면 굳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죠.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공급 부족 매번 이야기했는데 공급도 많죠? 저금리 필수인데 저금리 아니죠? 고금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급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수요다. 지금 수요가 박살나 있고 매물이 줄었다고 지금 자꾸 거짓말 치고 있는데 매물이 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냅두면 완연한 안정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수요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봤자 MB 때 정도로 잠깐 튀고 떨어지는 거는 금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